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TV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 아시죠? 자, 어느 유명인 사주 중에서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풀고 싶어졌습니다. 왜냐? 다 아시죠? 아,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비운의 황태자비가 됐지요. 저 때가 1997년입니다. 와, 그때 저 뉴스를 보고서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물론 남의 나라 황태자비지만 그래도 정말 와, 정말 그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던 영국에. 왜냐하면 인기를 누렸던 이유는 그거죠. 서민 출신인데 예, 왕가의 장차 왕비가 될 신분으로 바뀌니까 정말 그 주목받는 그 스타성이 엄청났던 거죠. 그랬는데 1997년도에 파파라치가 너무 달라붙었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이 운전기사가 저렇게 과속으로 도망가다가 밤중에 과속으로 도망가다가 그냥 즉사를 했지요. 그만큼 이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인생에 대해서 뭐 영화로도 나왔고 참 뉴스였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를 검색해서 그녀의 일생을 한번 뭐 그냥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자, 이 황태자비 사주예요. 영국 출생이기 때문에 사주는 이렇게 잡고요. 이걸 보면 이제 오늘 제가 사주를 볼 건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죽느냐라는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죽느냐. 그게 문제죠. 단명, 단명이죠. 다 단명하느냐. 사망 당시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37세란 말이에요. 그 영국 나이로 뭐 36세일지 35세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단명이죠. 자, 사주가 이렇고요. 사주만 우선 한번 봅시다. 사주만 우선 보고 그 다음에 사주에 그 요인이 없을 때는 운에서 있는 겁니다. 사주에 그 요인이 강력할 경우에는요. 이거는 뭐 확률이 더 높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사주에 그 요인이 강력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운에서 왔을 때 정말 아깝게 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주에 먼저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사주를 보면은 을일간인데요. 자, 정가연 사주에서는 신강신약을 따지거나 일간에 뭐 뿌리가 있고 없고 그런 걸로 건강과 사망을 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평면리는 틀렸습니다. 기존의 사주 방식 그 생극제화와 일간의 뿌리가 튼튼하냐 강하냐 약하냐 뭐 있냐 없냐 뿌리가 손상됐느냐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혹시 제 얘기가 무슨 허무맹랑한 쌈 싸먹는 이상한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좀 시간이 오래 흐르고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나서 여러분 공부하신 것이 안 맞다 싶을 때 그때 아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진짜 그 사람 말이 맞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까지 또 얘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일단 제 방식대로 풀겠습니다. 자, 을일간인데요. 지지 상황을 보면은 축과 오와 미가 있어요. 자, 이 상태로 보면은 뭐 딱히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이 오가요. 을일간한테는요. 이 글자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누구든지 을일간은요. 이렇게 월지에 이게 있게 되면은 얘가 태극귀인이라 그래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는 그러한 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한때 본인이 주목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데 이것이 특히나 월지에 있게 되면은 더욱더 길한 운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자, 그래서 아마 22대 운에 이 좋은 글자가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자, 술. 여기가 유죠? 신유술. 진사 오미 신유술. 그리고 여기가 갑을병정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이 정이 바로 이게 뜬 거죠. 이 오화가. 그래서 이때 글쎄 이때인가요?
결혼을 이때 했을까요? 22살이니까 뭐 이때 만나서 했겠죠. 이렇게 글자가 좋은 글자가 내사주에 있고 이것이 대운에서 작동을 해줄 때 일이 벌어지지. 만약에 이게 있는데도요, 여기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개 뭐 이런 운이 오잖아요.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정말 일이 벌어지는 건 대운이 만드는 겁니다. 사주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자, 근데 다행히 참 22대 운이 이 정화가 뜨는 바람에 이 을목이 굉장히 스타가 되는 거죠. 눈에 띄는 거니까 아마 황태자가 이 여자 좋다 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연애사로 애정 문제로 스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얘가 홍염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홍염이 태극기인이니까 연애로 인해서 완전히 신분 상승까지 할 정도로 대스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정대운이 참 좋았구나 싶고, 자, 이제 32대운이 온 거예요. 여기 오니까 무술이 이렇게 뜨죠. 이 대운에 무술대운 그러면 을목한테는요, 이 술이 묘가 돼요. 묘가 돼요. 물론 묘가 되지만 이렇게 오가 이렇게 합의돼서 뭐 32, 33 막 이렇게 지나갈 무렵에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합의돼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또 그렇지만 합의돼 있었지만 문제가 있는 게 생겨요. 왜냐면 여기 지금 술도 있고 여기 축도 있고 내가 미도 갖고 있어서 축술미 사명이니까 사고가 생긴다라는 걸 암시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는데 자, 이거는 이제 32대 운에 벌어지는 사건이고, 사주 자체에 이렇게 일찍 죽는 사주인가라는 것도 궁금하잖아요. 사주 자체에 일찍 죽는가를 보는 것은 일간의 지지의 나쁜 글자. 나쁜 글자라는 것은 여기 뭐 12운성으로 사, 묘, 뭐 이런 게 나쁜 글자가 지지에 이렇게 있거나 또는 천간에 이렇게 뜨거나 이러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일간의 사는 을목의 해수고요. 일간의 묘는 을목의 묘, 술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해도 없고 술이 없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술이 온 거지요. 네, 그래서 이런 대운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지금 제가 썼습니다. 식신. 이게 바로 우리의 목숨을 뜻하는 거예요. 목숨. 그래서 이 목숨이 뭐냐? 바로 식신이니까 목생화, 정화가 목숨이에요. 정화가. 근데 이 정화를 기준으로 이 글자의 사, 정화의 사가 와야 돼요. 그래야 위험해지는데 그럴 땐 정말 어디 나돌아다니고 위험한 데 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 식신의 사면은 정화의 사니까 12운성표를 찾아보시면 정화의 사, 정화의 사, 정화의 사는요. 바로 임목이 됩니다. 자, 정화 식신의 사지는 인목이다. 근데 인목이 지금 사실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인호술에서 인목이 옵니다. 자, 이게 바로 허자죠. 네. 이렇게 허자 인목이 나타났습니다. 자, 허자론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도 혹시 궁금하시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더 많은 영상 보고 하나씩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허자란 무엇인가? 그래서 허자에 대해서만 막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주마다 오는 허자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 허자가 이 사주는 뭐가 오고 일일이 다 다루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밖에 없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인이 허자가 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위험하네? 네, 위험하네? 이렇게 알 수 있는 위험하네. 이거 어떡하지? 위험한데? 자, 위험한데요. 이 인이라는 글자가 왔는데 하필이면은 여기에 이게 떠 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럼 식신의 사가 월간에 떴고, 식신의 사가 월간에 뜨고, 또 식신의 묘. 여기 식신의 묘가 맞죠? 식신의 묘는 정화의 묘입니다. 이게 식신의 사고요. 식신의 묘를 찾아야 돼요. 정화의 묘는 이거죠, 이거. 축.
그죠? 정화이면은 축이에요. 그러니까 식신의 사가 이렇게 있고 식신의 묘가 있는데 얘네들이 암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갑기합으로. 그런 사주는 이거는 장수합을 팔자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만으로 이 사람은 되게 일찍 죽어 이렇게 단정하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운에서 나쁜 게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정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운을 살펴보고 어머 정말 여기 나쁜 게 오네. 왜? 이게 묘니까 나쁜 운이 정말 왔을 때 일이 정말 생기고 그리고 이 정화의 사지의 뿌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만 그 다음에 아이고 이 사람은 단명할 팔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주 가지고만 대운 보지도 않고 이 사람은 일찍 죽을 팔자야 라는 말은요 여러분 딱 이거예요. 뭐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고 확률이 반반인 얘기를 하나만 하죠. 그죠? 아니 나보고 누가 당신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얘기 뭐하러 듣습니까? 사주에 확실히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나온 사주를 가지고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는 안 되죠. 근데 요게 가능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식신의 사지가 떴고 식신의 묘지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가 갑기합을 하니까 요거 약간 위험한데 하고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위험한 정도가 여기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사주에서는. 그런데 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사주 공부를 하실 때 절대로 사주 가지고 100% 이건 이런 사주야. 이건 이런 사주야.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사주가 호락호락하게 우리 운명을 그냥 척 보고 이거 콩나물국밥이야. 이거 감자탕이야 라고 알 수 있게끔 하지 않아요. 사주가. 그렇게 쉽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러니까 이날 이때껏 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보면 백발백중이 아니에요. 예. 컨디션 좋아야 잘 맞추는 걸 잘 찍어서. 그리고 또 사주를 잘 그렇게 푸는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 실제 그런 도사가 또 없었을 거라고 전 봅니다. 유명하던 도사들 사실은 이러한 원리를 몰랐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는 제가 발견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식신의 사가 대운에 왔고요. 그 식신의 사가 떠서 식신의 묘하고 합했을 때 죽는데 자 보세요. 1997년이 바로 뭐가 왔습니까? 이게 온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대운 중에 만약에 이 축이라는 글자가 안 왔다면 괜찮았겠죠. 자, 이 대운이 지금 32예요. 그러면 32에서 41세 사이에 다이애네비가 32세에서 41세 사이에 술이 와 있지만 대운에 축이 안 왔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온 거예요. 그래서 축술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일지에 축술미가. 사건은 어디서 만든다? 네, 운에서 만듭니다. 사주 보고 이 사람은 일찍 죽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일찍 죽어라고 말하는 건 누가 하는 스타일? 예, 돌팔이 아니면 무당. 왜? 함부로 말하니까. 운을 보고 풀고 대운 중에 안 좋은 세운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 확인해야 아이고 이 사람은 이때 죽을 팔자네 하고 아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않고 세운이 뭐가 들어갔는지 이대운 무술대운 안에 세운이 정말 나쁜 게 있는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덮어놓고 얘기를 하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대운지는 10년인데 대운 하나의 지지가 10년인데요. 여기에 축이라는 지지는 들어갈 확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물론 들어갈 확률이 또 높죠. 왜냐하면 지지는 12개고 대운이란 기간이 10년이니까 10년 안에 12지지 중에 10개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거기에 축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들어갈 확률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다. 잘못하면 죽겠네 할 수가 있으면
맞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확률 싸움인데. 하지만 그렇게 때려잡지 말고 공부를 제대로 해서 정확하게 대운을 쓰고 이 대운 중에 세운을 다 살펴서 아, 여기 정말 위험한 글자 나왔다. 아, 그러면 이거 위험한데 하고 그때서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사망이라는 건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오늘 이렇게 눈에 띄는 글자로 식신의 사가 월간에 떴고 또 식신의 묘와 합생해서이다라고 적었는데요. 이거는 다이애나 황태자비 사주의 경우에요. 사람이 죽는 그 원인은 사주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글자의 작용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뭐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어떤 사람은 화재로 죽고 어떤 사람은 약 먹고 죽고 어떤 사람은 수술하다 죽고 산에 등산 갔다 떨어져 죽고 다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주에서 보고 나쁜 걸 찾아서 설명을 하는 건데 물론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게 바로 이 식신을 위주로 풀어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식신을 쓴 겁니다. 자, 오늘 이래서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사주를 봤고요. 어째서 이렇게 비운의 황태자비가 비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안타까워서 한번 살펴보자 싶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주가 그렇게 사주팔자 써놓고 척 보고 뭐를 안다라는 그런 발상을 좀 없애야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영역이 아니에요. 명리라는 것이. 예. 엄밀히 말하면 그냥 사주와 명리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사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명리가 되는 거죠. 명리는 인간의 운명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명리도 지금 기존의 명리라고 취급을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정말이지 언제 죽는지조차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당신은 뭐 알아? 그러겠는데 네, 저는 조금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면 뭐 거만하다, 뭐 잘난 척하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알아서 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공부하시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엉터리 공부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시고 계신 그 공부 저한테 배우지 않는 그 자평 명리는요 하나 많아요. 그거 해봤자 여러분 운명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대로 맞아 떨어져 가지 않을 걸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공부를 해봤더니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기껏 신자진 삼합의 수국이 어쩌고 저쩌고 정제가 어쩌고 편제가 어쩌고 식상 생제가 어떻고 재성이 많으면 어떻게 되고 뭐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많이 영상 보셨죠? 그런 영상은 절대로 맞지 않는 아무 쓸모없는 영상들입니다. 그런 영상으로 공부할 수 없다라는 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그 하셨던 공부들은 모두 다 네, 스톱. 그만하세요.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만하세요. 그런 공부 계속 해봤자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운명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공부를 해서 뭐 합니까? 알아야죠. 이러다 보니까 꼭 광고 같은데 안 그래도 제가 또 이제 9월 말이나 9월 달에 새롭게 또 뭐 수강생들을 또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선가 누구한테 배웠고 또 혼자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그건 틀린 공부입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해야 될까요? 틀렸습니다. 그 공부로는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 그만두시고 엉터리 공부 그만두시고요. 절대로 그 공부 틀렸으니까 그만두시고 공부를 정말 다시 하고 싶으신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거 알려드릴게요. 사주 명리는 정확합니다. 애매하게 고객의 눈치를 살펴서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고 이 고객의 성향이 뭔가를 눈치로 때려잡아서 상담을 한다거나 막 짐작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고객의 입맛에 맞는 상담 또는 고객이 원하는 뉘앙스를 캐치를 해서 상담을 한다. 이런 식으로 사기꾼 놀이를 하는 그러한 명리 사주학을 절대 배우시면 안 됩니다. 자신 없이 사주를 푸는 사람들이 태반인데요. 자신 있게 사주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좀 길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공부하시려면 다른 데 문의하지 마세요. 네, 아래 자막으로. 반드시 여기로 문의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운명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시중에 가짜 명리학이 99% 이상 가짜입니다. 네, 그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